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부사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0.5%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에 이어서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0.55%가량 올랐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0%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0.17% 상승했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하락한 데는 이제 국채금리가 또다시 올랐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이날 10년물 기준으로 장중 1.66%까지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년물 금리가 거의 1.66까지 올랐는데 인포맥스 데이터 기준으로는 장중 1.66%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 기준 1.54%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인데요. 이날 이 수치는 지난 10월 2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는 데는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을 이제 연임시키기로 결정을 하면서 파월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빠른 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멘트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앱투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파월이 이끄는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지표를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만약 10월과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 시점은 현재로서는 6월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내년 6월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행동, 그러니까 내년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이 같은 행동이 결국 연준이 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연준이 좀 더 매파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파월이 지금 현재 FOMC 내부에서는 좀 비둘기파적인 진영에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앞으로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섹터별로는 에너지 관련주가 3% 이상 올랐습니다. 유가가 이날 장중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올랐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관련주가 오르면서 1.55% 금융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 소비재와 그리고 통신 기술 관련주 요 세 섹터는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붉은빛이나 갈색빛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이제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8% 이상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다시 빠르게 반등하다가 금리 상승 압력에 이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여기 보시면 이제 금융주들이 대체로 이제 파란불로 거의 이제 은행주들은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제 엑손이나 쉐브론이 모두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올랐습니다. 이날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메타나 로쿠와 같은 이제 기술주들이 모두 하락을 했고요. 모더나도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빠르게 반등을 했었는데 이날 4% 이상 떨어졌고요. 줌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날 14%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매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고 회사가 경고하면서 이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BTIG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400로 내렸고요. 그리고 도이치뱅크는 이제 $280로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도 베스트바이 주가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날 장중 한 1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지만 베스트바이 역시 이제 향후 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목요일에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줄고 일찍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WHO가 내년 3월까지 유럽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22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누적 사망자가 유럽에서 150만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70만 명이 더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한 겁니다.
이날 한스 클루즈 WHO 유럽 사무소 소장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번 겨울에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 보건부 장관이 나와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장관은 오스트리아처럼 봉쇄로 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봉쇄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하지만 추수감사절 연휴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뉴욕타임스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일 평균 하루 9만 4천 명 수준으로 2주 전 대비 27%가량 증가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이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이탈리아에서 2,700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반독점 당국이 애플에는 1억 3,45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는 6,87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92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 두 업체는 2018년에 계약을 통해서 아마존과 애플이 선정한 소수의 소매업체에만 이탈리아 아마존 플랫폼에서 애플과 애플 자회사인 비츠 제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해서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당국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러한 차별적인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날 미국이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이외에도 인도,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영국 등도 이 같은 행보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도 유가는 이날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에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비축유가 방출될 경우 증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가 증산량을 다시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국가가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에는 리비아 내전으로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국을 포함해 28개 국가가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한 바 있습니다. 터키 리라와의 가치가 이날 사상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터키 인플레이션은 20%를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날 리라와 가치는 달러당 13.44리라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저치이고요. 이날 블루베리 에셋 매니지먼트의 팀 애쉬 전략가는 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리라와 가치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이는 터키가 현재 운영하는 말도 안 되는 통화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터키는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린 15%로 인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이후에만 기준금리를 4%포인트 인하하면서 리라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같은 경우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방어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특히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경제적 독립전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리라와 가치는 40% 하락했고요. 지난주에만 20% 떨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의 미국 증시가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4,6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날 마감가 대비 한 2%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너스 실질금리나 인플레이션 급등, 그리고 IPO가 크게 늘어난 점, 그리고 미국 국채나 중국 부동산과 같은 세계 주요 자산에서의 유동성 위기 등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특히 내년 연준이 9월경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과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FOMC 의사록과 그리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죠. PCE 가격지수가 나오는데요. 내일은 해당 지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